이게 추하이 자체가 이제 마케팅의 타겟층 자체가 아무래도 젊은 여성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도수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스트롱이 붙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추세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게 마시는 이유가 싸니까 마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일본 경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술 문제가 아니라 일본 경제 문제예요. 아무래도 그 추하이가 좀 인기를 끌고, 거기서 이제 스트롱이라는 게 붙어서 굉장히 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인기를 끌다 보니까 뭐 사회적으로 좀 알코올 중독 현상 뭐 이러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좀 요즘에 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증류수를 이용해서 만든 술이 주세가 저렴합니다. 특히 10도 미만으로 만들게 되면은 정말 최저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이용한 게 추하이 스트롱이 이 술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추하이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술을 잘 못 마시는 그러한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나온 술이거든요. 게다가 무슨 과일 맛 같은 거 집어넣어서, 뭐 한국에서도 꽤 유행을 했었죠. 그 이름이 뭐였죠? 호로노인가? 그 술이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기도 했었는데, 뭐 3도 정도 굉장히 낮은 도수예요. 그래서 가볍게 마시고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칵테일 형식의 그러한 술입니다. 추하이는 그러니까 소주를 일본어로 발음하면 소추라고 발음을 하고, 여기서 하이볼을 그 합쳐서 탄생한 그 말이 그 추하이입니다. 근데 이 추하이가 굉장히 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일본 주류 업체에서 이거를 이제 최저 세율 안에서 좀 도수를 높여보자 해서 이걸 9도까지 높였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일본에서 정말 깜짝 놀란 게, 마트하고 그 편의점에 갔는데 그냥 그 추아이 종류의 술에 무슨 검정색 아니면 빨간색 막 이런 걸로 굉장히 강렬한 디자인으로 스트롱 뭐 이렇게 막 붙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어봤는데 한 캔 마시면 진짜, 제가 술을 잘 못하거든요. 마탱이 갑니다 진짜. 이게 그 맥주보다도 도수가 더 높으니까 이거 한 캔을 마시면은 진짜 이거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게 또 이게 좀 달달하니 또 과일 맛도 나고 하니까 마시기가 편하잖아요.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마시면서 취하게 되고 또 더 마시게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매일같이 이걸 가벼운 마음으로 마시다 보니까 사실은 도수가 굉장히 센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 뭐 알코올 의존성, 뭐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추하이가 인기가 굉장히 일본에서 좋거든요. 그래서 추하이 코너가 있어요. 마트에 가면은, 마트나 뭐 편의점에 가면은, 이제 마트에 가면은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쫙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게 인기가 끌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순간에 스트롱이라고 이게 붙어서 또 나오기 시작하고, 그 코너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술들이 쫙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파는 거죠. 인기가 좋으니까. 이게 추아이 자체가 이제 마케팅의 타겟층 자체가 아무래도 젊은 여성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그렇죠.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과일 향을 첨가하고 그리고 달달한 맛을 넣고 해서 탄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칵테일 같은 그러한 술로 만들어졌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도수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스트롱이 붙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이게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한 200엔이 안 될 거예요. 100 몇십 엔 정도, 굉장히 1000 몇백 원 정도면 마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싼 값에 마실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요즘 일본 젊은 층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저렴한 술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 그리고 저렴하고 또 빨리 취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스트롱이 붙는 그러한 술들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일본 경제하고 가장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 좀 뭔가를 발표를 했죠.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알코올 도수하고 잔이 아니라 술에 포함된 순 알코올 양으로 건강 위험 정도를 나타낸 음주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일본의 그 주류 업체들도 좀 이러한 부분에서 좀 자각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본 정부에서 좀 이러한 규제 같은 것들이 나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또 좀 그 위기 의식감도 있어서인지 좀 이런 것들을 좀 단종시키고 있습니다. 스트롱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추세고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이 추세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게 마시는 이유가 싸니까 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주머니 사정이 여유치 않으면은 계속 저렴한 술을 찾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맥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일본 맥주 뭐 맛있다고 유명하잖아요. 한국에서도 뭐 인기가 꽤 많이 높고. 그런데 일본에서 어느 순간 맥주의 그 판매하는 그 코너에서 맥주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신 늘어난 게, 일본에서는 제3의 맥주라고 불리는 핫부슈라고 있는데, 그게 밀맥에다가 그 메가를 넣지 않은 굉장히 좀 심심한 맥주 맛이 나는 그러한 거죠. 한국에서는 요것도 맥주라는 이름으로 파는데 일본에서는 요게 맥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핫부슈라고 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게 맥주 맛이 나다 보니까 지금은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맥주 코너가 있잖아요. 이게 점점 맥주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이 핫포슈의 양이 지금은 훨씬 더 많습니다. 몇 배나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핫부슈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 캔으로 좀 큰 게 한 500ml 되나요? 그게 맥주가? 예, 그게 일본에서 한 300엔 정도 되는데, 핫부슈는 한 이것도 한 100 몇십 엔, 한 1000 몇백 원 정도면은 2배 이상 정도 싸니까 다들 이 핫부슈를 마시는 거죠. 언젠가 한번 제 지인이 핫부슈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마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맛이 없거든요. 맥주하고 비교해 보면 메가도 안 들어있고 하다 보니까 그 맥주의 그 향이나 깊은 맛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이 맛대가리도 없는 걸 왜 마시냐라고 했는데, 싸니까 마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핫보슈가 이만큼 늘어나게 된 이유도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맥주는 비싸니까. 근데 그것보다 반 이하의 가격으로 마실 수 있는 게 핫보슈니까, 그래도 맥주의 맛은 나니까, 기분을 낼 수 있으니까 다들 핫보슈를 마시게 되니까 이만큼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츄아이 같은 경우도 이거를 뭐 스트롱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뭐 핫포슈라던가 다른 쪽으로 더 저렴한 좀 질이 낮은 그러한 술을 사람들이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수요가 쏠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뭐 경제적인 측면이 가능하겠죠. 뭐 삶이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뭐 주머니 사정이 여유치가 않으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방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뭐 추아이를 마시고, 그리고 좀 더 빨리 취하고 싶으니까 스트롱이 붙는 그거를 또 마시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뭐 알코올을 더 찾게 되는 거고, 뭐 이러한 게 뭐 반복되고 사회 문제가 되고 뭐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아마 많이 마실 거고, 그리고 좀 그 여유치 않은, 가게가 여유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마시겠죠. 일본 전문의들 같은 경우는 그 술집에서 술을 마시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뭐 자릿세도 내야 되고, 또 안주값도 비싸고, 또 술값 자체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이, 거리에서 길에서 술을 마시는 게 일본에서 굉장히 흔하게 크게 번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렴한 술, 싼 술을 좀 많이 마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겟층이 젊은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좀 많이 마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이거는 뭐 일본의 경제 사정과 한국의 경제 사정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버블 경제 이후로 지속해서 경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하락하고 일본인들의 임금은 변함이 없고, 그런데 물가는 오르고, 그리고 일본인들이
또 내야 되는 세금이나 그런 것들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예전 90년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일본인들이 그 내야 되는 어떤 그 세금의 비중은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그대로고, 그만큼 일본인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젊은이들 뭐 형편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본처럼 사회 전반에 어떤 패배 의식이 짙게 깔려 있고, 그리고 뭐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까지 막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마음의 여유가 없어질 정도로 막 내려가고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여권 보유율이 17%밖에 안 됩니다. 2024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여권 보유율은 17%,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 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라는 거는 해외여행을 가는 일본인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해외여행도 안 가고, 그리고 뭐 어떤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일본인들이 굉장히 아끼고 있는 거고, 그만큼 일본인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뭐 그것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르잖아요. 해외여행도 뭐 자유롭게 가고, 뭐 그런 부분에서 크게 뭐 힘들다, 어렵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일본 정도만큼은 아니다 보니까 뭐 일본만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를 잘해야지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져야지 이런 스트롱이 또 사라지겠죠. 스트롱이라는 문구가 사라지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자민당이 뭐 거의 70년 가까이 일당 독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 입헌민주당이 뭐 한 3년 정도 뭐 집권을 했다고는 하지만, 뭐 그 자민당이 일당 독재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버블 이후로 이제 일본 경제가 하락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탄생한 게 아베 총리. 아베 총리가 벌인 게 아베노믹스잖아요. 그러니까 추락하는 일본 경제에 가속도를 붙게 한 게 아베노믹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자민당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정권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비리가 벌어져도 일본 사회에서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일본 국민들 아무런 목소리 내지 않고 그대로 자민당 똑같이 찍고 있고, 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본 사회는 뭐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바뀌어야지 이 스트롱이 사라지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제 채널에서 일본에 관한 내용을 올리고 있는데, 뭐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본에서 뭐 벌어지는 일 우리가 알아서 뭐 하냐, 뭐 우리가 더 심하다, 뭐 이러한 분들이 계시는데, 일본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먼저 선진국이 돼서 앞으로 걸어 나간 그러한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 세습 정치가 있습니다. 자민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독재를 해오고 있는데, 자민당의 그 위로 올라가 보면은 전범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시작은, 그러니까 그 전범의 자식의 자식의 자식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물려받으면서 정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라는 거는 그 전범들의 사상이 계속 물려받아 오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일본과 한국과의 문제, 그러니까 강제 동원, 뭐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뭐 일본의 역사 왜곡, 뭐 교과서 왜곡, 이러한 문제들이 그 전범들의 사상이 이어져 오면서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과 사이에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그 세습 정치 문제는 한국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본 정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일본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지 않는다면 예전에 벌어졌던 그러한 일이 다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은 정말 뭐 독도는 다케시마다라고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역사를 계속해서 수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세워지는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보지 않는다면 일본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일본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